가출 청소년을 살해해 암매장한 오산 백골 시신 사건의 가해자들이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경기 오산의 한 야산에서 백골 상태의 남성 청소년 변사체가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과 더불어 드러난 사건 당시의 상황을 따라가 봅니다. 가출 청소년을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했던 일명 오산 백골 시신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우리 사건 반장, 사건 수사연구소에서도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박정우 기자, 이 사건 일단 어떻게 전개됐는지 좀 정리부터 해주시죠. 네, 지난해 6월 경기도 오산시의 한 야산에 한 시민이 묘지 벌초하러 올라갔습니다. 예. 근데 벌초하다가 백골 상태 예. 시신 한 구를 발견한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봤더니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봤더니 시신이 나체였어요. 네. 그리고 누군가 시신을 묻었다는 그런 상황이 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타살의 무게를 두고 광역수사대, 미제사건 수사팀, 오산경찰서 형사 이렇게 40여 명을 투입해서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끈질기 수사를 하다가 결국 범인들을 검거했고요. 알고 봤더니 가출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이른바 가출팸에서 만난 10대를 범인들이 마구 때려 살해한 다음에 야산에 암매장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이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었는데요. 백성우 변호사, 네. 사실 이 유골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남성인지 여성인지 네. 그리고 연령은 얼마나 되는지도 사실 쉽게 추정을 못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49일이 걸려서 결국 신원 확인에 성공한 것은 네. 함께 발견된 검은색 반지 아니었겠습니까? 사실 이런 수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이제 첫 걸음이 피해자 특정이죠. 네, 피해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 그렇죠. 사람의 주변 인물들을 기초로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인된 거, 키 164에서 172 정도, 예. 그리고 15세에서 17세 정도로 추정, 또 충치가 좀 심하다. 거기에다 검은색 반지와 귀걸이가 발견된 게 끝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신원 확인에 난항을 겪고 있다가 네, 이제 그 당시에 장기 결석자, 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포함해서 대략 3만 8천 명을 네. 경찰이 일일이 확인한 거예요. 아하. 근데 그 중에 연락이 안 된 4명의 SNS를 살피다가 예, 그 중에 한 명의 SNS에서 어디서 많이 본 귀걸이와 반지를 발견하게 된 거죠. 검은색 네. 반지를. 예, 그러면 이 반지하고 그 반지가 동일한 것이다 하면 결국 이제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이 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피해자의 가족과 DNA 결과 대조해서 피해자의 신원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 피해자 신원을 확정하고 나서 그러면 이 사람 행적을 이제 돌이켜서 살펴보다 보니까 네, 이제 이 역으로 추적하다가 이제 이 범인들을 검거하게 된 건데요. 이제 구성원의 뭐 삽이나 뭐 이런 그 범행 도구들도 발견이 됐고 네. 또 차 트렁크에서 피해자의 혈흔도 발견하면서 이 수사가 마무리가 된 겁니다. 네. 네, 자칫 미궁에 빠질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의지와 또 과학수사 기법 덕분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그 세종대왕께서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 해서 네. 무언록이라는 책까지 남기시기도 했는데 우리 국민 한 명의 억울한 죽음 이거 어떠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꼭 밝혀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에서처럼 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모든 과학적인 수사 기법을 총동원하고 수사 인력을 총동원해서 밝혀내 준다면 그나마 검거가 두려워서 살인을 저지른 일도 줄어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박정희 기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예. 봤을 때는 이 여러 가지 과학적인 수사 기법도 동원이 됐고 그 전에 전담 수사팀을 44명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예, 일일이 다 탐문하고 예, 수색하고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이 우리 국민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네. 의지가 있다. 이걸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성우 변호사, 이 사건의 발생 배경을 살펴봐야 또 재범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그렇죠. 안타까운 것이 이 청소년 피해자가 소위 말하는 가출팸에 속해 있었고 맞습니다. 이 가출팸의 가해자들이 철저하게 자기들만의 규칙 만들고 어기면 가혹하게 처벌하고 이러한 모습이었다면서요? 사실 소위 말하는 이 가출팸이라는 거, 이 안에서 이 가출 청소년들을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뭐 실장이니 뭐 선생이니 이런 표현을 쓰면서 예. 굉장히 강압적으로 폭행이나 폭언 등을 퍼부었고요. 네. 이게 다 대부분 범죄에 이용되잖아요. 네. 이 범죄에 이용될 때 가장 중요한 건 공포심을 조장해서 나가서 쉽게 말해서 경찰 이런 곳에 이런 피해 사실들을 진술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배신 못하게. 굉장히 예. 강압적으로 했던 건데 네. 근데 이번 사건이 결정적으로 이 피해 학생이 가혹행위 견뎌 못해서 경찰에 찾아가서 피해 사실 진술한 거를 이 사람들이 알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범행까지 나가게 됐던 겁니다. 네. 박종호 기자, 지금 네. 백 변호사가 말씀해 주신 이 살해 동기를 보면 자신들을 배신했기 때문에 어떤 응징했다 이렇게 읽혀지는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이 가해자들이 검거된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어떤 사죄나 자신들의 범행에 대한 반성이 또 전혀 보이지 않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하고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 붙잡힌 이 두 사람 예. 체포 당시 다른 죄로 수감 중이었는데요. 예. 알고 봤더니 이 피해자의 사체 사진을 찍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걸 자랑하듯 범행 사실을 얘기하고 예. 이랬다는 거예요. 별다른 죄책감 이런 게 안 보였다는 겁니다. 네. 가해자들은 형이 무겁다고 항소해서 그 항소도 불복하고 다시 상고까지 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백성우 변호사? 이 네. 대법원에서 중형을 선고한 그 배경, 죄질이 나쁘다고 본 것이겠죠? 일단 1심 또 항소심 대법원에서 다 주범은 징역 30년, 네. 그다음에 공범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예.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일단 죄질이 극도로 안 좋고요. 예. 완전한 철저한 계획 범행이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체 사진을 찍고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자랑하기까지 했다는 점, 이건 반성을 1도 하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주범이 징역 30년, 공범 징역 25년 선고됐는데 네. 항소심에서 변화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요? 일부 범행에 관련해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됐습니다. 아. 보통 우리가 알겠지만 합의가 되면 예. 보통은 형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죠. 근데 항소심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유가족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 여러 가지 유리한 정상 참작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걸 살펴봐도 원심형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해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고요. 네. 대법원 역시 마찬가지로 판단했습니다. 네. 오산 백골 시신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 살펴봤습니다. 다음